안녕하십니까. 두각에서 생명과학, 통합과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쉬운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진행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 파트, 그러니까 교재를 어떻게 혹은 생명과학 유전 파트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 진행해야 되는 건 이제 수업 진행 후에 학생들이 테스트나 혹은 질문 사항이 있을 때 그들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 수능의 경우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각 과목별로 조금의 이제 차이 혹은 변폭이 분명히 있는데, 현재 이제 이렇게 우선 순위를 보자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인원 자체, 즉 응시자 인원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응시자 비율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뭐 화학이나 이제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해당 내용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계속 변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탐구 영역 1과 탐구 영역 2에서 이제 개편이 분명히 있었는데, 물리의 경우 좀 많은 이제 이렇게 개편이 있었다 해서 되게 어려웠던 그러니까 돌림 힘이나 혹은 케플러 법칙, 트랜지스터가 물리 2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고, 반면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약간 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화2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몰롱도하고 혹은 뭐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네요. 그런 내용들이 화학 1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학생들의 계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생명과학은 커다랗게 변한 건 없고, 단 이렇게 생명의 혹은 암기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생명 2 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제 반면에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천체 파트는 이제 지구과학 2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빅뱅 우주론이나 혹은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지구과학 1 쪽으로 포지셔닝 되면서 사실 내용상 이제 물리하고 이렇게 조금 맥락이 맞닿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죠. 킬러 문항과 중킬러 문항에 대한 이제 분포 비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명과학을 혹은 생명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혹은 생명에서 유전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가계도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저는 가계도라는 단어보다 DNA 상대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자, 이제 이전에 이제 나눴던 분류 기준이죠. 그래서 킬러 문항의 경우 보시다시피 가계도이긴 하지만 DNA 상대량과 혹은 사람의 유전병을 포함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데 해당 파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입장,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뭐 중3 학생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타겟팅이 될 것 같은데, 개념을 배울 때는 이제 굳이 킬러 문항 쪽으로는 빠지지 않고 중킬러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내용 자체를 패턴화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문항의 유형을 분류할 줄 아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유전 이외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수축이나 혹은 자극의 전도 파트가 되겠죠. 해당 그래프 분석하는 내용 혹은 근수축의 기본 그 툴 자체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이제 물리화학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타임 어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친구들 대상은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등 과정 벗어나서 이제 1학기 고등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의 양보다 얼마나 어떻게 빨리 혹은 정확하게 푸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해당 내용, 특히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이 타임 어택, 즉 단위 시간 동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면에 또 다양한 이제 능력들이 분명히 요구가 되죠. 물리의 경우에는 5개념 통과 이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그래프 해석, 그리고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화학과 같은 결을 가고 있다. 지구학도 마찬가지 자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건 수능 오답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에 해당되겠죠. 이 유형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의 요소를 묻는 게 아니라 핵형 베이스 혹은 핵상 베이스로 그들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그리고 계속 언급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DNA 상대량 분석할 수 있는지, 또한 DNA 상대량 기준으로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할 수 있는지가 최근 3개년 수능에서 가장 많은 오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가계도입니다. 가계도이고 DNA 상대량, 그리고 마찬가지 요거도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자료들 대략 1등, 2등, 뭐 한 3등까지의 오답률을 보면 22년에 이제 하나 튀었던 자극의 전도 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계도를 이제 출제하고 있고, 혹은 최다 오답률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냥 단순히 가계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 자체가 하나하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해서 요즘 이제 뭐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난이도 낮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DNA 상대량 혹은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준킬러 형식으로 다양하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1등부터 대략 한 5등까지의 오답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킬러로 나온다 혹은 준킬러로 나온다 혹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들 중에 이제 가장 중복돼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생명과학 유전 파트의 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뭐 색상으로 잠깐 표기를 했는데, 노란색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DNA 상대랑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핵상과 핵형 분석이 점진적으로 오답률이 올라가고 있다. 고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생명과학에서는 가계도 문제의 난이도는 더 이상 이제 정점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기는 사실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킬러 파트, 흔히 이야기하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자극의 전도 파트나 혹은 근수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다시 뭐 보라색의 경우에 이렇게 핵상, 핵형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오답률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속도 파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답률이 높은 단원으로 꼽히고 있다 해서 해당 자료를 이렇게 인지하는 게 생명과학 1등급을 향하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이제 유전 파트 혹은 우리가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자극의 전도, 그리고 유전 파트, 그리고 골격근 파트를 대략 20문항 기준 몇 문항 이제 배치가 됐는지를 이제 분류했습니다. 해서 골격근은 대략 뭐 골격근 전도는 2문제 나왔고요. 유전은 총 6문제가 나왔는데, 그들의 이제 기본 상황은 DNA 상대량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략 6문제 기준 대략 한 4문제 정도는 거의 대부분 DNA 상대량을 바탕으로 추가된 내용이다 해서 이들의 이제 공통 분모, 그리고 가장 어려운 포인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해서 저는 생명과학 이렇게 어렵게 느끼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자가 굉장히 많지만 고3 때 사실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생명이 답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많은데, 그 유전에 대해서 좀 다른 콘텐츠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보시는 내용은 이제 생명과학 저희 교재의 이제 메인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방금 보셨던 2023년까지의 최근 3개년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내용을 좀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유전 자체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안에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유전의 기본 원리에서 우리는 염색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시죠? XY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남자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염색체의 핵상과 핵형을 분석해서 이들이 세포 주기에서 어떤 배치를 갖고 있는지 첫 번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기 안에서 각각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상동 염색체 분리, 뭐 혹은 기타 등등의 이제 다양한 분리 과정이 있는데 그들을 배우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DNA 상대랑 드디어 나오네요. 그래프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하나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애들의 이제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누가 부모이고 누가 자손인지에 대한 이런 핵상 혹은 핵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 시작하자마자 염색체 배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배운다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DNA 상대량 플러스 핵상 핵형 분석의 이제 메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유전 파트로 넘어갔을 때 각각의 이제 DNA 상대량을 분석하는 표가 나오는데, 그 표는 사실 이제 수학에 가깝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들이 어머니인지 혹은 아버지인지 혹은 자손인지, 그리고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를 이제 수치로 이렇게 면밀히 분석하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 그냥 단순히 표로만 나오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흐름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전에는 이제 DNA 상대량의 단순 정수로 나와 있는데, 이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두 개를 더했습니다. 합산 6이 되나 합산 뭐 1이 되나,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죠. 그래서 요 유형이 이제 약간은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고, 혹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돼서, 자, Y축 보시면 A, B, D가 다 더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를 가지고 이들이 어떤 구성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 다 아시고 혹은 학생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드디어 글을 바탕으로 가계도 분석이 일어난다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이런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 유전병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자, 생명과학 원 파트, 즉 유전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본 교재 이제 이러한 이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이제 흐름을 좀 봤죠. 그래서 본 교재 준비했고, 마찬가지 기출 베이스인 이제 주간지 혹은 추가적인 이제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데요. 자, 왼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 문제나 혹은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요소별로 분석하려고 좀 준비를 많이 했고, 문항 구성도 거의 이제 흐름을 잡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시작될 때 반드시 인덱스해서 해당 내용이 어디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 같은 문제를 이제 풀 때 틀리는 경우가 있을 거고 혹은 맞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단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해설이 적혀 있습니다. 뭐 단위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푸는 능력, 그리고 이들을 하나하나 이제 틀린 내용 위주로 빠르게 이제 복습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자료에는 이제 문제만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최근에 모 학교, 이제 외대부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시험에서, 네, 이렇게 자기의 전도 파트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킬러 문항은 배제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생명원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킬러 파트는 배제되고,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이렇게 자료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이렇게 출제를 했다. 그래서 너무 초반부터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킬러 문항에 혹은 준킬러의 목숨을 걸기보다 개념 정리가 최우선인 거고, 그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후까지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보시면 마찬가지 근수축이죠. 왼쪽은 이제 우리 학교 시험지에 해당되는 거고, 오른쪽은 제 자료에 있는 문제인데, 자, 보이시죠? 2020년 3월 학평이겠네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고, 정답률은 대략 한 19%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주 변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이제 출제 의도 혹은 강남 3구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학교 내신의 추이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문제 혹은 교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뭐 다양하게 여러 요소들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만 시험의 중요도는 이와 같다. DNA 상대량, 핵상 분석, 그리고 그들을 정확히 완료했을 경우에 다인자 유전이나 혹은 염색체 수 이상 돌연변이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강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해당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생과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재 연구나 혹은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최저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외대부고나 중동고, 휘문고 혹은 뭐 한대부고 이렇게 자사고 계열 쪽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제 교재나 거의 대부분의 그 흐름과 맥락은 자사고나 혹은 약간의 이제 난이도가 있는 파트,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가 저는 굉장히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제 수업 중에 가장 자신있어하는 파트는 아마도 그래프, 도표, 그림 분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프를 볼 때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흐름이나 개형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X축과 Y축 확인하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변형이 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그래서 수업 구성의 이제 포인트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재 구성인데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뭐 모든 훌륭하신 선생님들 다 개념 교재 훌륭하실 거고, 그리고 뭐 과제장이나 혹은 뭐 주간지 뭐 추가적으로 나간다. 그런데 이 역시 되게 많이 노력해서 학생들의 오답률 분석해서 그걸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죠. 클리닉입니다. 저는 학생이 수업을 들었을 때 끝까지 틀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혹은 그를 바탕으로 이제 점수가 우상향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클리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15문제 시작해서 5문제에서 혹은 10문제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단위 시간 동안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임 어택을 고려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그 테스트 피드백이나 혹은 기타 추가 영상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수업 내용은 당연히 이렇게 영상으로 다 작업하고 있고요. 주간지나 시그니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간지나 테스트도 마찬가지 추가 영상 작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내신 파트에서 가장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요소들을 이제 꼽아서 이렇게 영상 작업하고 있다. 자, 또 하나 기말고사 뭐 진행이나 혹은 중간고사 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고, 시험 분석하고 있으며 질의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새벽까지 항상 꾸준히 진행하는 요소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이제 뭐 문제 선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뭐 그거 하나하나 확인하려고 하고, 최근 통화 목록입니다. 그래서 새벽 뭐 3시 40분이네요. 이 정도 수업, 그리고 시험 대비 기간에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혹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정리해서 이렇게 학교 키포인트 문자로 오전에 발송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생명 파트도 방학 특강 기간에 정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그래서 뭐 클리닉 이렇게 진행하고, 진도 영상의 경우에는 수업 공지문으로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파트겠죠. 이게 누적 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문항보다 이제 여기 기말고사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라고 제가 인덱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죠.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혹은 테스트를 봤을 때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추가해서 학생들의 피드백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자료의 경우에는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테스트 진행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킹되어 있는 부분은 이전에 테스트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테스트 봤던 걸 기준으로 그 다음에 변형 문제 추가해서 내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오답률 하나하나 확인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반의 이제 사례인데, 테스트 진행하고 동그라미의 경우 이제 맞은 문제겠죠. 그리고 이렇게 체킹되어 있는 건 틀린 문제. 그래서 각 문항별 혹은 학생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님 상담 진행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업 다 이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이제 저희 관리팀에서 따로 이제 추가로 관리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데, 학교 뭐 수업 일정이나 혹은 성적 발송, 그리고 문자가 나아갔는지 혹은 피드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분류, 그래서 피드백 상담 진행했고 영상을 진행했는지 혹은 내원에서 이렇게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소의 경우에는 사실
학원을 이제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 일을 바탕으로 선택 과목 분석이나 혹은 기타 추가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제가 내신 대비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역점 두고 있는 포지션인데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학생들의 전체 인원 대비 이제 성적입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한 친구들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이렇게 뒤쪽에 이제 다시 체크되어 있는, 즉 색이 약간씩 다를 겁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뭐 개념 부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5번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이겠네요. 그러니까 같은 80점이어도 어떤 친구는 시간이 부족해서 80점이 나온 경우가 있고, 어떤 친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가 안 됐을 경우 80점이 나올 수가 있다 해서 학생마다 이제 틀린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 디테일하게 학생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서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개념이 부족하고 뒤쪽까지는 문제 다 푸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그쵸, 이 친구도 시간 부족했고 이것도 이제 시간 부족했네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얼마나 어떻게 빨리 풀게 하는지, 정확하게 풀게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제가 주말 클리닉 혹은 주중에 진행하는 클리닉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케어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해서 우리 두각학원에서는 통합과학과 생명과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통합과학의 경우에는 사실 외대북으로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즉, 가르치는 인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많은 편인데, 이들의 이제 시험 대비 그 범위 자체가 많이 틀어져서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위해서 쿼리 이제 구성했고요. 생명과학은 거의 풀 유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회차 기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설정했고요. 이전 설명회 때 대비 약간 변동이 있는데 5회차 진행했고, 거의 대부분 다 유전 파트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심도 깊게 혹은 학생에게 이제 정확히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과학 파트는 총 우리가 목차 혹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문제로 보았던 흐름인 거죠. 그래서 분석 자료는 각각 7개, 15개, 7개, 7개 이 정도 된다. 그리고 필수형이나 기출유형. 근데 이제 이 문제 구성을 최근에 트렌드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를 조금은 이제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겨울방학 때 만족도가 사실 좀 높았던 편인데 너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난이도를 조금 낮추고 있다라는 말씀 올리고요. 자, 뭐 다음 통합과의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외대부고 베이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1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다른 학교는 1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데, 판 구조로 인한 이제 생명 시스템 베이스, 그리고 2학기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될 뭐 엘니뇨 아니냐 파트 혹은 전력 수송 파트에 대해서 정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역시 대략 한 5강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제 이제 방학 일부 커리만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뭐 이렇게 통합과학과 거의 생명과학 베이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오전 파트는 사실 저도 방학 때 매번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 피드백반 진행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이번에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해서 해당 이제 설명 마무리하고요. 여튼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렇게 유전 파트를 조금은 쉽게, 그리고 개념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킬러 문항의 패턴 분석이나 혹은 킬러 문항의 스킬을 많이 전수하는 이 요소가 강한데, 저는 정확한 개념 인지 하에 그들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흐름을 갖는지를 수업 진행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